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법사위를 주목해서 봤는데 법사위가 뜨겁고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최혜병 특검법 이걸 지금 처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오동훈 공소장 불러가지고 법사위원들이 송곳질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민주당 잘한다. 야당이 이제 일하고 있구나. 또 최혜병 특검법 정말 잘 빨리 처리해서 빨리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과, 일하는 모습 이걸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최혜병 특검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은 이제 기존의 법에다가 이제 명품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최혜병 특검법. 예. 최혜병 특검법. 네. 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월 19일 날 네. 일주기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이제 서신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가 되고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단순한 거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죽게 돼 있고 왜 그 원인을 좀 밝혀달라.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외압 이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뚜렷하게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 우리 최혜병이 목숨을 순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은 원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 보낸 상태에서 이제 주검으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을 이제 곧게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곧게 보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강력하게 최혜병과 관련된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이제 가동할 테고 그거를 대놓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통과에 대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똘똘 뭉치는 걸로 봐서 8석이라는 게 더 어렵겠구나. 과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21대 때는 그나마 낙선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제 50여 명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여전히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혜병 특검과 더불어서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입법청문회를 이제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최혜병은 반드시 특검은 해결하겠다, 반드시 해결한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냥 정략적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의 생명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보다는 명명백백히 밝혀서 부모가 최혜병을 고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그래야 인간이다. 아니면 악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최혜병님의 어머니가 쓰신 편지가 공개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기에 답신을 쓰셔서 그걸 또 공개를 하셨죠. 일단 공개하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은 의아했는데 일단 내용을 저도 한번 살펴봤더니 하토록 뭐뭐토록 그러니까 본인이 할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라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책임한 표현은 뭐예요? 마지막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어머니가 이제 편지에 썼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유죄 나올 거니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사면 복권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의미거든요. 저거는 악마나 하는 짓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답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예전 표현대로 하면 연대장, 오연대장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던 제 동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미 유명하셨더라고요. 본인의 책임 회피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부하의 공은 좀 가져가시는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최혜병 특검이 계속 본인들이 사건을 키워가는 겁니다. 원래 군대에서 지휘관이 특히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여단장, 사단장까지 해서 지휘 라인이 본인의 책임을 지는 거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그 프로세스를 안 지키고 싶어서 또는 지키지 않게 하고 싶어서 여러 많은 곳들이 연루됐고 대통령실까지 연루되다 보니 일이 이 지경까지 이뤄진 거 아닙니까? 답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진짜 이게 좀 자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기자들한테 질의서를 보내서 여기에 답변하라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동안에 이제 본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자기 사단의 부하가 그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자세가 우선인 거죠. 군복을 입고 있고 그래야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이게 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대놓고 뭐 군대는 뭐 명령에 따라서 죽어야 될 때다 뭐 이런 식으로라는 문구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정당한 명령은 당연히 따라야 돼요.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은 따를 그 의무가 없는데 그거를 또 강요하고 과거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탄원서에 이렇게 했었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이게 할 얘긴지.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와 또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또 이 비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제발 이번 특검법은 꼭 빨리 처리가 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